안녕하세요. 돈블리고입니다. 오늘은 분당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부가 2025년부터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030년에 입주시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뭐 분당이냐 목동이냐. 오늘 딱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신도시는 크게 1기, 2기, 3기로 나뉩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그 1기 신도시 중에 이제 분당인데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지어져서 이제 30년이 넘었고, 뭐 주차는 물론이거니 이제 재건축이 아니면 뭐 답이 없는 시기가 온 거고, 뭐 2기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3기 신도시는 뭐 건설 중이고, 뭐 이건 최신 인프라 등 뭐 GTX 호재 등이 있어서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면 근데 목동도 빨라지나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목동은 1기 신도시가 아니고 그냥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나온 패스트트랙의 주인공은 바로 이제 분당입니다. 정부가 법까지 바꿔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절차를 줄여주겠다는 곳인데, 반면 이제 목동은 이제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인센티브, 근데 목동은 서울 등기라는 가치와 대지 지분, 이 두 가지가 핵심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분당은 정부가 이렇게 멱살을 잡고 용적률을 높여줄 테니까 빨리 해보자라는 거고, 목동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이제 좋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 근데 서울시의 신통 기획 등으로 아마 재건축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분당 재건축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통합 재건축인데요. 왜냐하면 반포 같은 경우에 이제 원베일리가 바로 이 방식으로 재건축을 했는데, 말 그대로 여러 개 단지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형 랜드마크의 이제 재건축 단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수영장, 뭐 조식 서비스 등과 같은 고급 커뮤니티를 넣을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뭉쳐야 선도직으로 지정해 줄게라고 하니까 분당도 지금 이제 통합이 대세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많은 아파트 단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 차이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힘들고, 통합 이후에 이 신축 단지를 운영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이게 아니고 개별 단지로 뭔가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뭐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분당의 어디를 주목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선도지구에 뽑히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곳이 바로 여기 보시면 서영역 인근의 시범단지 2번 구역인데요. 분당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고 입지도 좋죠. 그 다음에는 순회역의 양지마을 6번 이후로 정자역 인근의 단지들도 통합 재건축 동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쪽 그 지역들이 주요 단지 재건축 단지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투자하신다면 역세권이면서 주민 동의율이 높은 선도지구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하시기 전에 필수로 알아야 하실 게 그 용적률과 이제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내 땅에 건물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 몇 층 건물까지 올릴 수 있냐라는 용어입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아야지 나중에 새로 지을 때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데, 보통 180% 이하면 좋고 200%가 넘어가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200%가 지금 초과된 분당 재건축 단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지 지분인데요. 이제 피자로 예를 들면 내 조각의 크기입니다. 건물은 낡으면은 이제 영원이 되지만 땅값은 계속 영구적으로 남거든요. 대지 지분이 넓을수록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이 대지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중에 조합원들이 분담금 같은 걸 내는 게 적어질 수 있고, 지금 대지 지분이 낮게 되면은 분담금이 이제 많이 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건축 이제 소요 시간을 보시면 뭐 정부는 2030년 입주라고 했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최소 10년을 보죠. 잠실 5단지만 해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이주하고 철거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분담금인데 공사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 환율도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인건비도 오르고 다 안 오른 게 없는데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하죠. 예전처럼 공짜로 새집 받고 환급 받는 사례는 거의 없고 30평대 받으려면 적게는 3억, 많게는 5억 이상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많게는 뭐 10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계획 없이 이렇게 뭐 알아보셨다가는 나중에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낼 때 고생을 좀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업이 정말 잘 진행이 돼서 추가 분담금 폭탄이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예상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규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30년이 목표이지만 뭐 지연이 된다든지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현실적인 입주는 203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재건축 빨리 되면 서울과 근교에 그 공급이 되면 좋겠죠. 요즘 전세난으로 난리인데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인데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분당의 선도지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느려도 서울의 불패 시내를 믿는다고 하시면은 이제 목동 쪽으로 한번 그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낡은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을 꼭 확인하시고 자금 여력이 되시면 꼭 체크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돈 불리고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